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기 위한 합동연설회가 홍천에서 열렸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강원도 발전을 약속하며 강원도 내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 연설회는 장외전부터 뜨거웠습니다. 지지 후보의 얼굴이 그려진 팻말을 들고 후보의 이름과 구호를 목청껏 외쳤습니다. 이 열기는 연설회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김기현과 안철수, 천하람과 황교안 후보는 국민의힘과 이 정권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내세웠습니다. 첫째는 정통 보수정당의 재건, 둘째는 당원 중심 정당, 셋째는 싸워 이기는 정당. 당과 정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총선 승리를 이끈 후 당대표에서 물러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공동수행대 여장 맡아서 앞서겠습니다. 싸움도 싸워본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많아져 김기현입니다, 여러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에는 무관용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저 천하람이 국민의힘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올해 특별자치도로 환골 탈퇴하는 강원도에는 확실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융합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되겠죠. 핵심 규제 개선, 첨단 과학기술 기반 마련을 위한 개정안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영구농촌간 철도 조기 착공,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계절 복합 내적 관광지로 조성하는 것. 체제 경제에서 승리한 빛나는 역사, 그 자부심으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춘천에서는 현장 비상대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강원도의 힘이 곧 국민의 힘이었다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강원의 힘, 국민의 힘! 국민의힘 당대표는 당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4일과 5일에는 모바일 투표, 6일과 7일에는 ARS 투표를 거쳐 8일에 선출됩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전국에서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양구 시래기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수확량이 많아 농가에 큰 소득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판매되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만 있다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온 창고에 시래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말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창고에 쌓여 있는 시래기만 15톤입니다. 아예 창고에 넣지도 않고 비닐하우스에 박스째 쌓아둔 곳도 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18톤 가까이 될 거예요. 18톤이요?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2억 원 돈인데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2억 돈이 다 물려 있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시래기 수요가 줄어든 데다 경기 침체로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시래기를 모두 소진했을 때인데 양구에서 생산된 시래기 1,050톤 가운데 50%밖에 팔지 못했습니다.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양구 농협도 지난해 수매한 시래기 60톤 가운데 25톤은 그대로 쌓아뒀습니다. 결국 올해는 절반인 30톤만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판매가 되면은 네. 저 2차 수매를 고려해보겠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 저희가 또 손해를 볼 각오하고 지금 공격적으로 파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농민들은 현지에서 시래기를 직접 삶고 다시 말려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만드는 등 소비자들의 식탁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래기 생산 농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어떻게 가격 경쟁력을 갖출지는 고민입니다. 저 아래 지방에서까지 견하고 오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시래기를 무작업하고 나면 그거 부산물을 다 갖다가들 그 가공들을 하는 거죠. 코로나19 여파로 몰아닥친 경기 침체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수요 감소에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접경 지역 시래기 생산 농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태백시가 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해오던 국민체육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시는 지난해 말 위탁이 좋다는 용역까지 해놓고 최근 심사 단계에서 직영을 유도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국민체육센터 위탁 및 직영 비교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위탁 운영으로 지자체의 일부 권한이 제한되기는 하나 예산 심의 시 통제 기능이 있어 지자체 권한이 축소될 위험은 크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태백시 직접 운영의 근거를 찾기 어렵고 직영 전환의 절차나 방법, 시기 등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태백시가 용역을 맡긴 외부 업체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겁니다. 당시는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 기간이 끝나가면서 민간 위탁 재공고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두 차례 위탁 공고에는 태백시 체육회가 단독 신청했고 이달 초 수의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심사 결과는 민간 위탁 부적합이었는데 심사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당시 직영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영이라는 이야기가 위원장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 보통은 이런 경우는 이제 단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계속 처리가 됐고 수의계약이 직영보다 보조금이나 이런 돈이 덜 들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가는 건데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물었더니 위탁 참여 업체에게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영 필요성을 말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태백시의 국민체육센터 직영 의지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국민체육센터와 태백 볼링장이 시설관리공단 운영 대상에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 설립까지는 강원도와의 추가 협의 등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백시는 지난해 말까지 민간 위탁을 위한 절차상 용역을 추진한 것이었고 심사위원들이 부적합 결정을 내린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위탁을 그냥 추진하는 걸로 그냥 내용이 거의 나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절차상으로 다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른 대로 당연히 민간 위탁 쪽으로 민간 위탁으로 추진되던 행정 절차가 왜 돌변했는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시민 편의와 형평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할 태백시 행정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 혁신도시 1호 공공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원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국과수는 지역의 과학수사 발전 외에도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혁신도시가 허허 벌판이던 지난 2013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3개 이전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이전했습니다. 지역의 과학수사 발전을 위해 DNA 분석과 현장 감식, 수사 심리 등의 과학수사학 전공에 강의를 지원하는 등 지역 대학과 교육 협력을 이어오던 국과수가 지역 산업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합니다. 국과수 전문 분야인 최첨단 분석 기술과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겁니다. 고가의 분석 장비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에 최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한 샘플이나 시료 채취, 독성 분석 등을 자문하고 법과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우수한 인프라, 그 인프라가 인력과 그 장비, 이런 기술들을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원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같이 협조를 함으로써 원주시 발전에 같이 동참한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와 아이디어는 있지만 정밀 분석을 요하는 초고가 장비와 전문 인력이 없어 연구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기, 바이오 분야 기업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험을 하기 위한 데이터, 또 실험을 하기 위한 장비의 활용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타 기관, 타 지역에서 의뢰를 해야 되고 자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국가수와 도움을 받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국과수 지원을 받을 중소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위 심사를 통해 5개 기업을 선정하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이전 기관이 지역 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성과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국과수를 시작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전문 분야에 있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일 강원도에서 올해 첫 댕기열 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귀국한 뒤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인 댕기열에 걸린 환자는 5%가량이 중증으로 진행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강원도에서는 15명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유가 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난해보다 50% 30억 원을 늘린 9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전국 면세유 평균 가격은 2020년보다 2배가량 올랐습니다. 강원도는 리터당 100원을 지원하는 것을 올해는 150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급 상한은 농가당 247만 5천 원, 16,500리터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원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8% 떨어졌습니다. 지난 8월 다섯째 주부터 26주 연속 하락입니다. 속초가 0.24% 내려 도내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춘천은 0.18% 내렸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0.38% 떨어졌고 강원도는 전북,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하락폭이 낮았습니다. 최근 불법 유출 파문이 불거진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에 강원 지역에서는 90개 고등학교 1, 2학년 17,000여 명이 거의 다 응시했다고 강원도교육청이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유출된 고의 평가 자료 중 정확한 유출 규모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응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유출 경위와 대응 방안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본 자료를 재가공한 고교 서열 자료가 나돌았던 점을 우려해 불법 유출된 정보를 배포하는 행위 등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질러 강릉 옥계와 동해 지역에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피고인 이모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릉 옥계의 마을 주민이던 피고인 이 씨는 지난해 3월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남의 집에 불을 질렀고 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 4,190헥타르의 산림과 80여 채의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강릉시가 무신고 숙박업자 69명을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강릉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부터 단속을 벌여 불법으로 영업한 아파트 36곳, 오피스텔 4곳, 주택 31곳 등 모두 69명의 무신고 숙박 영업자를 검거해 전원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세계 합창대회 등 굵직한 행사들이 연이어 열림에 따라 무신고 숙박 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러 가는 시민을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주까지 뒤쫓아가 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최근 70대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다는 112의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70대 남성을 쫓아 범죄 조직에게 주려던 1,350만 원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앞서 2차례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4천만 원을 건넨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거주지인 정선으로 돌아갔고 정선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민생경제정책협의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고금리를 틈탄 불법 사금융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홍보 활동을 펼치고 피해 구제 안내, 대부업 관리 강화 등 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또 시 예산 348억 원을 들여 한 해 500명씩 5년간 총 2,500명을 대상으로 실질 임금 개선을 위한 춘천형 일자리 안짐 공제 사업을 추진해 장기 재직 근로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3월 8일에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103개 조합에 268명이 후보자로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부터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 공보는 28일까지 조합원의 각 가정으로 배송됩니다. 후보자의 직업이나 학력, 경력 등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동시조합장 선거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FC가 오는 26일 지난 2021년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둔 대전 하나시티즌을 상대로 2023 시즌 개막전 경기를 펼칩니다. 이번 시즌 강원FC는 춘천에서 정규리그 9경기를 먼저 갖고 후반기 10경기와 FA컵 토너먼트 경기는 강릉에서 치릅니다. 6동안 춘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30명과 강원FC 춘천 팬클럽 회원들은 3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개막전 원정 응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2022-2023 SK 핸드볼 코리아 2라운드 경기가 삼척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삼척에서 모두 11게임이 치러지는데 삼척시청 여자 핸드볼 팀은 오늘 대구광역시청과 경기를 갖고 오는 26일에는 SK 슈가글라이더즈와 맞붙습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차지한 삼척시청은 현재 8승 1무 2패의 성적을 올리며 8개 팀 가운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자연 재난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재해 예방 사업에 1,541억 원을 투자합니다. 풍수의 생활권 정비 6곳에 232억 원, 재해 위험 개선 지구 33곳에 636억 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82곳에 506억 원, 우수 유출 저감 시설 2곳에 101억 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 2곳에 6억 원을 씁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조기 추진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90% 이상 조기 발주, 우기 전 주요 구조물 공정 완료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